미리 내일학교 체험 현장이 오산시에서 열렸습니다. 제3회 평창군 평생학습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31회 횡성미술연구회 그림샘전이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남 동부시장과 국회의원이 모여 방향만권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포항시 기류회 포럼이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많다고 하는데요. 도로에선 차가 우선이고 보행자가 알아서 차를 피해야 한다는 차량 중심적 사고가 근본 원인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미리 내일학교 체험 현장이 오산시에서 열렸습니다. 미리 내일학교 직업체험처에 참여하는 오산시의 기관들은 관공서와 기업체, 문화예술 분야 등 28개 분야 91개소에 달하는데요. 미리 내일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체험처 가운데 하나인 오산시 전통문화 창작체험관에서 도예와 우드버닝, 한지공예 등 전문 강사들에게 배우고 체험하며 창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옹기장이신 관계로 아버님께서 저한테 옹기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자기에 대한 있는 영향을 전부 가르쳐 줘서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물레를 돌려 도자기의 기형을 예쁘게 만드는 성형의 과정과 가마에서 초벌과 재벌구이를 하는 과정까지 도자기를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원목이나 액자에 예술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해보는 우드버닝의 세계까지 그동안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예술과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어른이 되니까 진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체험을 하면서 흙하고 물하고 만나서 촉촉해지고 만지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자율기제를 통해서 공예를 접하게 되었는데 공예도 이렇게 즐겁고 흥미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열고 싶고 훌륭한 공예가가 되고 싶어요. 미리 내일의 꿈과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탐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미리 내일학교.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 지역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오산시 다하나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와 우리 고유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다하나 한마음 축제는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열렸는데요. 지역사회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시민들에 대한 시상과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가면을 활용한 공연과 체험 전시를 테마로 진행됐는데요. 중국, 베트남 등 6개 나라의 전통춤과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감상할 수 있는 패션쇼 등 화려한 공연, 가면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부스와 각 국가별 가면 전시 행사 등 풍부하고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의 다하나는 다문화의 다양성과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뜻,
우리 사회와 다문화 가정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3회 평창군 평생학습 축제가 평생학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으로 이끌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평생학습축제는 홍보 체험관 운영을 비롯한 작품 전시, 학습 동아리 발표 등 주민들이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날 홍보 체험 부스에서는 문해교실을 알리는 자움 브로치 만들기, 아파 책갈피 만들기, 네일아트, 천연 염색 등 다양한 체험과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든 작품 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 상담 등이 운영됐습니다. 학습 동아리 발표는 성인 문해 교육 사업으로 운영되는 지동리 늘 행복한 교실 학습자들의 춘향전 연극을 비롯해 실버 우쿨렐라 연주, 실버 라인 댄스, 초등부 벨리 댄스, 유치부 발레 등 전 연령대의 다양한 학습자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가 지난 23일 평창 군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농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는 농업인들에게 FTA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희망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유관기관의 공감대 형성으로 평창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한마음 대회는 회원 가족 500명, 내빈 100명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여농 회원의 굿매너 댄스 축하 공연이 또 개회식에 이어 체육 경기와 화합 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각 단체별 활동에 충실하고 농업 발전에 공이 큰 유공회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과 관련된 일인데요.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봉평면에서는 지난주 찾아가는 이동세무서를 열어 시장 상인들과 만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봉평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는 찾아가는 이동세무서가 열렸습니다. 원주세무서에서 파견된 각 세무 분야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위해 원주까지 먼 거리를 가야만 했던 봉평면 주민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봉평 지역은 세무서가 이제 원주가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동 수단이 굉장히 불편하신데 이렇게 오늘 일일 출장소로 와주시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사라지죠. 평창군은 각 읍면별로 관할 세무서가 다릅니다. 지역 내 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원주와 강릉, 영월 등 인근 도시로 나가야만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생업을 제쳐두고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찾아가는 이동세무서에는 재산, 부가, 소득, 법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영세 상인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상담이 많았고 농촌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제 법인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하는 거라 거기에 관련한 내용들, 좀 세칙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고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여기는 좀 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해주시니까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좀 물어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세무상담과 함께 국선 대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습니다. 국선 대리인이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가세하고 그 종합 신고하실 때는 세무서에서 나오시는데 그 외에 마음에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직접 세무서까지 갈 수는 없는 그런 경우 아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계속 나와 주시면은
저희 여기 상인분들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이동세무서 운영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찾아가는 이동세무서를 통해 봉평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세무 업무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제31회 횡성미술연구회 그림샘전이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림샘 회원들의 작품 및 춘당, 성북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 등 총 30여 점을 선보였는데요. 횡성미술연구회 그림샘은 지난 1985년 관내 각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그림을 통한 자기 개발은 물론 아동 미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지난 21일 공근 실버대학에서는 시티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마술과 함께하는 펀펀 클래매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 기금으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는 마술과 오케스트라를 접목한 퓨전 공연인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오케스트라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실버대학 어르신들은 한달음에 달려와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남 동부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광양만권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과 조충훈 순천시장, 신태우 광양부시장은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과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복합리조트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여수 경도지구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청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광양만권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 도시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1985년 발족해 2007년 1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에 재개됐습니다. 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이 올 들어 처음으로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관광객과 승무원 등 천여 명을 태운 2만 5천 톤급 중국 선적 중화태산호가 여수항에 입항해 오후 5시까지 체류하면서 레일바이크 체험과 관내 유명마트에 들러 쇼핑하고 돌아갔습니다. 시는 이번 중국 크루즈선의 여수항 입항을 통해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가을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가을철 관광 주간을 맞이해 진남관과 이순신 광장 등 시내 주요 관광지 14곳을 연계한 2박 3일 일정의 1코스 외에도 금오도 비렁길과 여수 하화도 꽃섬길, 거문도 탐방을 겸한 2코스 맞춤형 여행 루트도 개발했습니다. 시는 이 밖에도 KTX 이순신 광장 상품과 여수 테마 철도 관광열차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테마 상품도 개발해 운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포항시 기류회 포럼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두호 마리나 항만이 들어설 현장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이강덕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두호동, 환여동, 해변 일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탐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기일 위의 포럼에서는 두호 마리나 조성,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설머리 우수 외식업지구 선정 등에 따른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 수변지역 활용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해양관광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영일대해수욕장과 환호공원, 포스코 야경 등 기존 포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 보급 방안과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포항시가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출 기반 조성은 물론 새로운 판로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와 국제한인식품주류사항연합회 그리고 경북통상은 지난 19일 농특산물 수출 확대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공동 마케팅 및 수출 업무 상호 협력, 농식품 국내외 홍보 판매 등 시장 정보 공유, 해외 시장 조사 및 판촉전 등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는 수출 신상품 발굴은 물론 효율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디오 자주 들으시나요? 워낙 매체가 많다 보니 요즘 라디오 찾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횡성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라디오가 있다고 합니다. 오직 횡성군 주민들을 위한 뻔뻔한 우리 동네 섬강 라디오인데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하다 보니 어느새 개국 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음악과 이야기 그리고 감동이 함께했던 우리 동네 섬강 라디오의 개국 1주년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깊어가는 가을밤을 음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뻔뻔한 우리 동네 섬강 라디오. 횡성군 주민들에 의해 탄생한 섬강 라디오가 어느새 개국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8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개국 1주년을 기념하며 섬강 라디오의 애청자들을 초청해 특별 공개 방송을 열었는데요. 섬강 라디오 DJ들의 릴레이 진행 속에서 횡성 지역 음악인, 싱어송라이터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색소폰과 기타 연주, 그리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소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섬강 라디오 애청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뻔뻔한 우리 동네 섬강 라디오는 2014년 강원도 마을 공동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10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이 진행하는 첫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지역민과 함께하며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었던 섬강 라디오는 지난해 강원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 평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횡성 지역 주민들의 저녁 시간을 책임져온 DJ들은 섬강 라디오의 첫 돌을 맞아 남다른 감회에 졌습니다.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또 사연과 신청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빠른 소식들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또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매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횡성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개막 1주년 행사는 끝났지만 섬강 라디오 방송국의 DJ는 오늘도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2주년, 3주년을 향해 쉼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방송의 주제를 정하고 선곡을 하고 음향을 체크하고 대본을 쓰는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1인 시스템이지만 생방송 준비를 척척 해내며 어느덧 베테랑 진행자의 면모가 엿보입니다. 저희 횡성 섬강 라디오는 우선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세이캐스트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요. 횡성 섬강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셔서 아이디가 있으시면 매주 신청곡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이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매일 7시, 8시 방송이 있습니다. 기존 방송의 틀을 벗어나 횡성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친근한 말벗이 되어주고 있는 뻔뻔한 우리 동네 섬강 라디오.
성강 라디오는 주민들의 사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함으로써 진정한 화합과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운동하기 좋은 가을밤, 다양한 사연과 음악으로 귀를 즐겁게 하는 성강 라디오가 있어서 주민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서툴지만 소박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는 뻔뻔한 우리 동네 성강 라디오. 뻔뻔한 라디오 화이팅! 뻔뻔한 우리 동네 성강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네뿐이 아닌 전국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화이팅! 성강 라디오 개국 1주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현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진행자들이 재능 기부의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 새로운 롤모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임경진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겨울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가을이 아쉽게만 느껴지신다고요?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계절 푸른 대나무 숲의 생태도시, 담양에서는 제22회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가 개최됩니다. 축제는 담양 중록원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후덕한 인심과 웅숭 깊은 손맛이 더해진 남도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풍성함이 더해져가는 가을 정취를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따뜻한 추억 만들어 보시죠. 청계천을 빛으로 물들일 서울 빛초롱 축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계광장부터 수표교에 이르는 1.2km의 구간에서 4가지 테마로 작품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옛 전통과 첨단 기술의 조화, 지역 주민과의 아름다운 협력, 예술과 볼거리로 서울을 방문한 모든 이들을 사로잡을 서울 빛초롱 축제. 보는 순간부터 영원히 간직될 빛나는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고 나면, 좀 더 쉬고 나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성피로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성피로는 원인 모를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인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비타민C와 철분을 섭취하면 만성피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